정부가 이번에 정말 칼을 뽑았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던 소문의 정체, 바로 국민성 장형 ISA 이야기입니다. 원금 손실이 나면 나라에서 20%를 채워준다더라. 세금을 아예 안 떼는 무제한 비과세가 나온다더라. 이런 파격적인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지금 기존 ISA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겁니다. 이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해지하고 새 것으로 갈아타야 하는 건지 말이죠.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혼란을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독한 정책을 꺼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머니를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향과 확정된 팩트가 섞여 있습니다. 법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거든요. 제가 그 돌다리 아주 튼튼하게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성 장형 ISA,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해결해보죠. 요즘 주변 보면 다들 미국 주식하러 떠나지 않나요? 밤마다 잠 안 자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차트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해야 할 돈들이 다 태평양 건너로 가버리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상등이 켜진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기업들한테도 돈이 좀 돌게 하자, 죽어가는 국내 증시를 심폐소생술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생산적 금융, 즉 국민성장형 ISA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 금고에 잠자는 돈을 꺼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수혈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대가로 여러분께는 아주 달콤한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손실 보전 20%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자극적이죠. 내 돈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손해봐도 나라가 메워준다. 이렇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서 삼성전자 샀다가 떨어진 걸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한 특정한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라는 바구니에 넣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전문 용어로 후순위 재정보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펀드가 손실이 나면 정부 예산이 먼저 그 매를 맞아서 여러분의 원금을 지켜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마음대로 고를 때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전벨트는 매어주지만 운전대는 정부가 잡은 차에 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비과세 혜택의 대변신입니다. 기존 ISA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만 세금 안 떼주는 거 솔직히 좀 짜지 않았나요? 3년 동안 고생해서 불렸는데 혜택은 금방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번 국민성 장형은 판이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폭 늘리거나 아예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안이 논의 중입니다. 만약 이게 확정되면 억 단위로 투자해서 수천만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진정한 절세 통장이 되는 겁니다. 15.4%라는 배당소득세가 무서워서 배당주 투자 못했던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청년형 ISA는 또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가 2030세대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을 얹어주려고 해요. 이름부터 청년이 들어가는 만큼 가입 요건이 소득이나 연령으로 제한될 텐데, 대신 비과세 혜택은 더 키우고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13월에 월급을 더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유인책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성 장형과 청년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로서는 1인 1계좌 원칙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ISA는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존 ISA의 가장 큰 무기는 자유로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마음껏 담을 수 있거든요. 나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의 성장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계좌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 장형은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우리 시장, 즉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의 문제인 거죠. 해외 자산 위주로 굴릴 거라면 기존 방식을 세금 혜택을 끝까지 뽑아먹으면서 국내 우량주에 집중할 거라면 신규 방식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그런데 국민성 장형 ISA는 혜택을 받기 위해 내 소중한 자산을 한국이라는 한 바구니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만약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지부진하다면 세금 좀 아끼려다 원금 자체가 안 불어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정책 혜택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은 국가적 집중 리스크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실행 지침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아무 중개형 ISA라도 하나 만드세요. 왜냐고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월 됩니다. 올해 안 쓰면 내년에 합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신규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자리를 선점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내가 가진 돈 중에 얼마를 국내에 투자하고 얼마를 해외에 둘지 비율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규 ISA가 출시됐을 때 휩쓸리지 않고 내 주관대로 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정부가 주는 혜택은 일종의 보너스이지 투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 손실 보전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위험한 상품에 덜컥 돈을 넣는 건 주객전도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내 아이의 학자금을 굴리는 일이잖아요. 정책은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쌓은 투자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팩트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옷인지 입어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명하게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